네, 안녕하십니까. 홍주부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선생의 주식 부자되기 프로젝트 10월 31일 화요일편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이 되었죠. 이제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었고 우리 11월 증시 어떻게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또 11월 달에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을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안내를 드렸죠.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증시가 나름 살짝쿵 반등을 줬는데 이거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언지를 드렸고 인버스는 그대로 홀딩 하시라고 안내 드렸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빠졌죠. 페이크. 그죠?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을 계속해서 속이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 파동과 그 흐름과 그 기술적인 이 분석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포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처럼 중간중간마다 꼬시는 그러한 반등장을 속지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에 돈이 달라붙어 주는지를 포착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면 되는 부분인 건데 소론이 길었습니다. 일단 인버스 그대로 홀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가 오늘 영상의 핵심 골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10월 19일 날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인버스 홀딩 안내를 드렸어요. 요렇게 요때부터 이날이 10월 19일이었죠. 19일부터 해가지고 인버스 매수 반대 매매 조심하십시오를 시작을 해가지고 인버스 매수, 인버스 홀딩, 그 다음에 인버스 계속 달리고 인버스 홀딩 유지, 인버스 반대 매매 조심하시고 홀딩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증시 바닥 NO! 인버스 홀딩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유튜브 영상에서 안내를 드렸던 대로 지금 10월 19일날 요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9거래일 동안 현재 9거래일 동안 요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콧버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 상승 중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7% 상승 중, 그 다음에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20%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인버스 합산 38% 수익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9거래일 만에 2주도 필요 없었습니다. 2주도 필요 없었어요. 딱 9거래일 만에 합산 수익률 38%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실시간적으로 리딩해드리면서 지금처럼 힘든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힘든 우리 개인 투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끝일까요? 아직 저는 끝이 아닐 거라고 봐요. 끝이 아닐 거라고 보고 인버스는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는 부분인 건데 이거는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10월에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인버스 강력하게 홀딩 유지, 그 다음에 반대 매매 더더욱이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태까지 반대 매매가 좀 많이 털렸는데 20조에서 한 17조 정도가량 좀 하락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반대 매매가 더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방산주라든지 석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채권 추심주는 그대로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러한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차트가 일단은 곱버스라고 불리는 차트입니다. 인버스 차트죠.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라는 종목인데 제가 19일날 종가 기준으로 이거 2,800원대부터 해가지고 안내를 드렸고 계속해서 상승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상승 나오다가 요렇게 윗꼬리 잡히면서 영망치 캔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반등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음봉을 잡아줬어요. 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마다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않는다고요. 주식이란 모름지기 올라가기만 한다면은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한다면은 너무나도 쉽죠.
누구나도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 사면 됩니다. 그냥 사면은 알아서 올라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돈 버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올라갈 때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꼬시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안에 스마트머니가 계속해서 달라붙어 주고 있는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건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버스 시장에 스마트머니가 달라붙어 줬다, 안 달라붙어 줬다? 달라붙어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중간마다 꼬시는, 그죠?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악마의 유혹을 가는 겁니다. 이제 팔아. 이제 증시 올라갈 거야. 인버스 팔아. 이런 느낌처럼 말이죠. 그죠? 그래서 중간마다 1호 한 장에서 매도하시고 인버스가 아닌 일반적인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매수하지 말라고요. 아직 증시가 바닥이 안 잡혔다고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계속 실시간적으로 매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미 다 올라가고 나서 설명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후진 마인드입니다. 그죠? 없어 보여요. 지금처럼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가져갔을 때도 홀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코스피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저가 매수세가 달라붙어주지 않은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달라붙어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 특히나 외인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 주게 되면서 코스피는 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저가 매수에 유입 없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코스닥도 그냥 냅다 하락하게 되면서 마감을 했죠. 저가 매수가 없었다고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매도 포지션, 그나마 기간에 살짝 매수를 잡아줬지만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도 그렇고 현물 시장도 그렇고 지금은 외인도 그렇고 기관들이 던지고 있다라고요. 안 사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코스피도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싸다라고 해가지고 사는 가격대가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오케이? 반대 매매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닥권이 아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옵션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조금씩 상방 쪽으로 조금씩 배팅을 하고 있고, 풋옵션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시가 많이 내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 풋옵션 쪽으로 조금 달라붙어주고 있는데, 이 옵션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이 팔고 그 다음에 개인이 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옵션 플레이, 옵션 시장에 대한 구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옵션 시장에서의 플레이로만 놓고 본다면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기술적인 반등이지 바닥이라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기술적인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개파락으로 출발해가지고 그대로 냅다 하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 큰 그림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봉도 그렇고, 주봉 일단은 이번 주는 안 끝났으니까 패스.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장기적인 추세 이탈했죠. 안 좋은 흐름이에요. 안 좋은 흐름이라고요. 이거 다시 뚫고 올라가려면은 많은 매수세가 필요한데, 과연 여기에서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 줄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인버스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이제부터는 조금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굉장히 이제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코스피 캔들로만 놓고 본다면은 하락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월봉 깨졌죠? 그 다음에 일봉은 누가 보더라도 하락 추세죠? 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솔루션 하방이에요.
수급 안 달라붙어주고 있고 환율 높고 채권 높아지고 있고 유가 쉽게 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지금 증시가 하락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 추세 자체는 하방으로 가져가지고 있는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바로 전 저점 라인대가 이제 슬슬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2100포인트 선이 이제 슬슬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일부터 11월 증시가 시작되는데 이제 증시가 하락을 했었을 때 하락하는 요 파동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점을 지키느냐 뚫고 내려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파란색 밴드 자체가 그렇게 깊지가 않기 때문에 마냥 하락에다가만 초점을 뒀다가 만약에 여기서 저점 잡혀가지고 끌어올릴 수도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쌍바닥 패턴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기 라인권에서 2100포인트권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 라인권을 뚫게 돼버린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더블딥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예측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이 앞으로 내일부터가 진짜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물려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시가 바닥에 잡힐 때까지는 웬만하면은 제가 이 인버스라든지 증시가 내려간다는 가정하에 이 인버스 가지고 계속해서 시황적인 부분이라든지 인버스 가지고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면서 힘든 시기임에도 인버스로 수익 조금 계속해서 가져가시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홍주부TV 사이다 경제연구소 TV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저점 깼고 저가면서 달라붙어 주지 않았고 주봉은 뭐 패스하고 월봉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큰 틀은 깼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려오게 된다면은 여기 저점 라인대, 그죠? 저점 라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 전 저점까지의 텀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조금 더 증시가 내려갔다가 바닥을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이제 경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을 봤었을 때 많은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이제는 슬슬 많이 내려왔으니 3개월 동안 폭락 했으니 이제는 저점을 잡고 끌어올려 줄 수도 있다.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W자 패턴으로. 그런데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저가 매세 달라붙어 주지 않았죠. 저가 매세가 달라붙어 주지 않았는데 요거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게 뭐냐면은 신용잔고가 지금 얼마다? 17조 4천억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20조에서 17조 4천억으로 거의 한 3조 정도가량 반대 매매가 이미 나왔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3개월 동안 폭락을 주게 되면서 반대 매매가 3조가량이 나왔는데 이거 17조 4천억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증시를 상승장으로 끌어올리게 된다면은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무겁다고요. 무슨 말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100선 지금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코스피가 월봉으로 그냥 쉽게 코스피가 지금 2100선입니다. 2200이죠. 2270포인트입니다. 근데 다시 이게 3000포인트 가고 상승을 이렇게 해가지고 3000포인트 가고 3300 전 완전 고점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 신용잔고 17조가 다시 20조 되고 30조 되는 거는 굉장히 쉽다. 그죠? 그럼 인플레이션 지금 다 안 잡혔는데 이거 인플레이션
다시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확률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여기서 바닥 잡고 끌어올려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봐요. 사실 확률로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지금은 예측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11월 초반부에는 아마 굉장히 고수들의 영향으로 접어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목군들도 반등을 만약에 증시가 기술적으로 꼬신다는 느낌으로 가게 된다면은 일반적인 종목군들도 튀어 올라가는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종목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종목군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일단은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자리는 잡았거든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자리를 잡았어요. 이걸로 레인보우랑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눌림목 구간으로 튀어 올라갈 수도 있을 만한 느낌적인 부분은 있거든요. 이거 외적으로 다른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또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꼬셨다가 반등을 주면서 꼬셨다가 냅다 뺄 수도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반등 줬다가 재차 아래로 슝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매수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제가 스마트머니가 유입되면은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일반적인 종목을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일단은 다행스러운 부분은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큰 추세를 아직 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애매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매물대를 만들면서 마감을 합니다. 큰 추세는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는데 조금 애매하고 대신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엄청 빠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도체는 버티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더기로 빠져게 되면서 지수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미들맨은 누구다? 반도체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러한 종목처럼 빠졌다면 이미 코스피는 2200이 아니라 2000포인트 아래에 있을 겁니다. 이미 2000포인트를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빠졌죠. 3개월 동안 내내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3개월 내내 폭락. 그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동안 폭락.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러한 대형주들이 보시게 된다면 다 아래 가격에서 일단은 큰 흐름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내려오면은 뭔가 걸쳐줄 만한 지지 라인권들은 있어요. 그죠? 지지 라인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없지만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요거 말씀을 드렸던 거 여기 라인권에서 하방이 끝나고 W자 패턴으로 진바닥 잡고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게 가장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더 빼게 된다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 아직 유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 그죠? 실시간적인 부분 제가 따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 지금 1349원이거든요. 환율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 그리고 요거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 4.8%. 살짝 현재 시간으로는 마이너스 0.84% 조정받고 있는데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 그죠? 그러니까 지금 증시에는 악재적인 요소가 많다. 거기에 전쟁 이슈, 그 다음에 요거 금융위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쉽사리 증시를 턴 어라운드 시킬 만한 상승장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싸다라고 해가지고 저점 공략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요거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좀 더 크게 들어드릴게요. 고버스 당연히 홀딩 유지,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홀딩 유지. 그 다음에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홀딩 유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조금 내려왔었을 때,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 눌림목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가적으로 오늘 인버스, 그러니까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는 5.6%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제가 19일날 이때부터 안내를 드렸죠. 이때부터 안내를 드리게 되면서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올랐다? 몇 프로 올랐다? 20% 상승 중인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땐 추가적인 상승 랠리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인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 이어가도록 할 거고, 결론은 여기에 막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커트가 될 수 있는 라인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 라인권이 깨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더블 딥을 생각하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스마트머니는 인버스 쪽으로 달라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쪽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좀 더 아래로 내려갈 만한 가능성에 일단 염두는 해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길 바래요. 저도 아니길 바라고 여기 라인까지 그대 끌어올려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거는 예측하시면 안 되고 대응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하늘단조, 방산주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단조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 랠리 나왔죠. 그죠? 제가 이렇게 방산주랑 석유 관련된 종목이랑 채권 주심주도 관심을 가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반등 랠리를 가져왔네요. 그 다음에 자, 어제 반등하고 오늘은 눌려주는 유가 종목군들도 아직은 추세는 나쁘지 않아요. 대성에너지도,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석유, 극동유화, GSE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자, 잠시만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요거였습니다. 아이고,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금에도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에도 돈이 달라붙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요 보시는 차트가 금 차트거든요.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요거 해서 오늘 금에 돈이 달라붙어 주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인 엘컴텍이 또 상승 랠리를 가져가네요. 그래서 인버스랑 금 쪽으로 계속해서 스마트 머니들이 달라붙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당연하고 금 쪽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실시간으로 금 시세 한번 볼까요? 현재 금 시세가 얼마냐면은 86,604원입니다. 금 시세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86,604원. 그리고 한돈 기준 324,765원. 오늘 10월 31일 기준. 자, 여러분들, 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자고요. 사실 이것 또한 굉장히 고급 정보고, 이 연버스 같은 경우는 고급 정보지만 그래도 지금 시국인지라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리딩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러한 정보가 그냥 정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급 정보 드리는 겁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홍주부 TV를 시청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에 또 힘든
다들 물려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실 것 같아서 이렇게 고급 정보를 무료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요. 만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번 제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실시간적으로 리딩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시황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느 섹터라든지 큰 흐름에서 사이클적인 부분에서 어디 쪽에 스마트머니가 달라붙어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매일매일 실시간적으로 홀딩하십시오 아니면 매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종목군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이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100%다 물려 계시거나 그리고 다 물려 계시는 그 손실률이 너무 크셔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15만원짜리가 62만원까지 하락했잖아요. 이거 반토막 이상 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마이너스 50%.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고 물려 계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저번이랑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100% 비중 다 물려 계신다. 손실 중이다. 그러면은 용기 내셔가지고 10%, 20%, 30% 정도 가량이라도 10%만이라도 20%만이라도 손절하시라고요. 용기 내셔서 손절하십시오. 100% 비중 다 손절 못하실 거 압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억 베팅 하셨는데 지금 50% 손실 중이시면은 2억 5천만원 손절하셔야 돼요. 쉽지 않죠. 내가 1억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손실 비율이 예를 들어서 40%다. 4천만 내가 지금 이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4천만 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100% 손절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손실률이 크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거의 다 50% 정도 마이너스 되실 거예요. 계좌만 놓고 봤을 때.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금 계좌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어느 정도 조금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정도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아닌가요? 저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만 놓고 봐고 그 수급만 놓고 봤을 때 딱 이러실 것 같은데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이 달라붙어주는 부분 케이스만 놓고 보면은 딱인데. 그죠? 여기 코스피 요 라인권에서 지금 물려 계시는 비중만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만 놓고 봐도 지금 거짓 제가 안 봐도 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정도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손실 중이라고 그냥 마음 쓰리면서 가만히만 계시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10% 내지 20% 내지 30%는 손절하셔가지고 인버스라도 타시라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래서 하락하는 시장에서 소외되지 마시라고요. 소외되시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매번 하락하지만은 않겠죠. 뭐 여기 라인권이 했다 여기 라인권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상승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손절을 안 하고 다 여기서 물려 계시게 된다면은 증시가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원금보다 아래에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내려가면은 이 부근에서 싸게 사셔야 돼요. 싸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저점 매수를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물타시던 아니면은 그 다음번에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장주라든지 섹터의 종목군들을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신다면 다 물려 계시게 된다면은 여기 라인권이 어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멀뚱히 보고 계시면은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10% 비중이던 20% 비중이던 30% 비중이던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50% 정도는 최소한 50% 이상은 손절하셔가지고 손절하셔가지고 다시 기회를 만드시는 게 낫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손실 중이시다. 손실 중이시다. 그러면은 1억이 지금 5천만 원 돼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은 지금 내 계좌에는 1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자,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가 지금 반토막 났어요. 마이너스 50%.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여기서 지금 사가지고 마이너스 50%가 났는데, 그죠? 여기서 팔면은 마이너스 5천만원 잃는 거고, 내 계좌에는 5천만원 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이 지금 현재 그 마이너스 된 부분이 현재 여러분들의 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에코프로가 62만원에서 다시 150만원까지 가는 게 빠를지, 아니면 이 5천만원 해가지고 5천만원으로 다시 시작을 하셔가지고 다른 새로운 섹터의 다른 올라갈 종목으로 타셔가지고 5천만원이 다시 1억으로 가는 게 빠른지를 계산하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올라간다는 가정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저는 여러모로 이게 낫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이 5천만원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62만원짜리가 150만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매수하시는 투자 방식으로 이렇게 물리시는 투자 방식을 이어가셨다면은, 그리고 어떻게 됐을 때 다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다음 종목을 매수하실 땐 또 안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때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까? 2차전지 매수하시라고. 제가 2차전지 매수하시라고 언제 말씀드렸어요?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전지 6월 초부터 2차전지, 이번 주 뭐 사지? 2차전지. 그죠? 이 종목 꼭 사세요라고 제가 2차전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발 이 종목 매수하세요, 2차전지. 이럴 때 사시면 된다라고요. 이때 6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 방식이 여태까지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많이 물린다, 내가 샀다 하면 물린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투자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투자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선행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돈이 어디로 달라붙어 주는지를 포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저희가 알려드린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중간에 조금 말이 샜는데, 인버스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고 증시에 저가매수 유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 채권적인 부분, 유가적인 부분, 계속해서 증시의 악재적인 부분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고 전쟁 이슈 이어가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쉽지 않다. 증시가 지금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쉽지는 않다.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국 증시 계속해서 버텨주고는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뭐 좋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버스 그대로 홀딩, 일반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가 매수 가져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은 용기 내셔서 10% 내지 20%, 30% 정도라도 손절하셔가지고 지금 돈이 달라붙어 주는 쪽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시장에서 소외되지 마시고 수익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져가시면서 이제 증시가 완벽하게 바닥이 잡히는 부분이 보일 때 그때 저가 매수라든지 그 다음에 물을 타시든지 아니면 그건 그때 가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실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다 경제연구소 쪽으로 문의 주세요. 제가 단기간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던 거 뭐
다 안내드렸던 거 많이 올랐죠. 방산 쪽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석유 관련 종목군들도 제가 안내를 드리자마자 뭐 2주도 안 걸렸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죠? 그 다음에 인버스는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락장에서 수익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종목만, 일반적인 종목만 놓고 하락장에서 싸게 사세요, 싸게 사세요, 싸게 사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돈이 어디에 달라붙어 주는지를 포착하고, 그게 단기간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부분이라면은 배팅을 하셔야죠. 일단 그게 인버스였던 거고, 방산주였던 거고,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이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증시의 하락폭이 조금 많이 커진다, 반대 매매폭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면 방산주라든지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도 안 갑니다. 그냥 오로지 인버스만 타셔야 돼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캐치할 줄을 아셔야 된다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010-5917-2348 010-5917-2348번으로 문자로 문의 아니면 숫자 1번이라고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물려 계시는 종목군을 제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고 제가 빠르게 손실 나셨던 부분 복구할 수 있게끔 인버스면 인버스, 그 다음에 단기간적으로 좀 올라갈 만한 섹터들은 섹터의 종목군들 찾아가지고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무료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010-5917-2348번으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제가 못 받아요. 바빠가지고 리딩 해드리느라 바빠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조금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내일 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제가 마감한 부분 보고 나서 또 어떻게 하시라고 언지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많이 힘들지만 힘내자고요. 계속해서 돈이 하락하는 부분에서도 수익 나는 곳은 있습니다. 인버스, 금, 뭐 달러도 있을 거고요. 이거 외적으로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개를 해드리기에는 조금 고급 정보라서 아시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